안녕하세요. 우리 지임쌤입니다. 제가 그동안 업로드가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지금 현장 관찰 주간이 나와서 굉장히 더 바빠졌어요. 현장 관찰 주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자체 점검 보고서를 내고 나서 바로 한 3일 있다가 현장 관찰 일이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10월 중순이나 말일쯤을 생각했는데 10월 7일부터 11일까지로 지금 관찰 예정 주간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루를 나와서 관찰을 하게 될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이라서 현장 관찰자가 3명이 방문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이제 완벽히 일주일 안에 세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바쁘고, 저도 지금 얼굴도 붓고 피곤하고 잠을 못 자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제발 이 평가지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요 며칠 더 많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얼마 전에 신입선생님께서 5세를 담당하고 있는 신입선생님께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좀 내용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부, 2부로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부를 먼저 이 시간에 해드릴 건데, 너무 많은 정보들이 또 한꺼번에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제가 좀 잘라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호작용 첫 번째 시간으로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상호작용과 상호작용의 타이밍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호작용을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쉽게 생각한다면 그냥 아이들하고 대화하면 되지. 그런데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화 가운데에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도움이냐면 놀이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선생님이 함께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이란 말 그대로 선생님과 아이 또는 상대와 내가 서로 무엇인가를 소통하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을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또 잘 되는 상호작용은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된 것을 잘된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내가 아이에게 무엇인가 커다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아이한테 끊임없이 말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떤 말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떤 상황에 개입을 해야 되는지만 안다면 상호작용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선생님들께 제가 첫 번째로 상호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소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화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아이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교사가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올바른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원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선생님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아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말을 자꾸 걸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뭐예요? 선생님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 만들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떠세요, 기분? 이랬을 때 상황. 귀찮잖아요. 솔직히 귀찮잖아요. 나 지금 집중해서 이거 빨리 해내야 되는데 왜 자꾸 와서 쟤는 나한테 말을 시키지? 그래서 일일이 대답해 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상호작용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도 귀찮죠. 내가 지금 일을 맡은 것을 빨리 해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열심히 놀고 있어요. 흥미영역에서 내가 막 놀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자꾸 뜬금없이 말을 시켜요. 너 뭐 만드니?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놀면 좋을까? 누구하고 놀고 있어? 이런 것을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 기분이 어떨까요? 저 선생님 뭐야? 왜 자꾸 와서 물어봐? 나 지금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속으로 막 선생님을 원망할 거예요. 겉으로는 막 대답을 안 해주면 또 대답 안 한다고 혼나니까. 만들어요.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은 해주지만 아이는 집중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굉장히 표현을 안 해서 짜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상호작용은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정말 원했을 때 개입되는 것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서로를 통해서 이렇게 충족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올바른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가 어느 때 우리가 선생님이 아이에게 개입을 해줘야 하는지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가서 하는 거는 아까처럼 방해일 뿐이지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어느 때냐면 제가 3가지로 추려봤는데 아이가 교사를 찾을 때 그것 중에서 3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때가 상호작용 타이밍인데 첫 번째 아이가 자랑하고 싶을 때 선생님을 찾습니다. 나름 멋있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놨어요. 와서 선생님이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올 생각을 안 하고 나를 안 봐요. 그럼 이 아이는 선생님을 부를 거예요. 선생님 이것 보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서 바쁜 것 같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계속 쳐다보는 거죠. 나 좀 봐달라고. 그럴 때 선생님이 개입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아이들이 뭔가 불편할 때 선생님을 원해요. 불편해서 무엇인가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을 때 선생님을 원해요. 아이가 어느 때 불편해 할까요? 딱 봤을 때 표정이 좀 뭔가 불편한 것 같고 놀이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선생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개입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셔야 될까요? 왜? 어디 불편하니? 누구누구야? 뭐 원하는 거 있니? 선생님이 뭐 해줄까?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 이것도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아이를 잘 상태를 살펴보셔서 무엇인가 불편해하는 것 같고 교사를 찾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때 다가가셔서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나 가서 놀 건데 화장실 갈 건데 나 가고 나면 친구들이 이거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못 가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저 배가 아파요. 말하지 않고 아이들이 비언어적으로 선생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이것도 상호작용이에요. 가서 아이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거. 그럼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선생님이 잠깐 이거 보고 있을게. 친구들한테 만지지 말고 누구누구 거니까 화장실 잠깐 갔으니까 만지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해 줄게. 아니면 배가 많이 아프니? 그럼 같이 좀 누워서 쉴까? 이게 바로 상호작용인 거예요. 이때가 타이밍인 거예요. 2번째. 그리고 3번째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또 선생님을 찾게 돼요. 자꾸 선생님을 쳐다봐요. 선생님 쳐다보면서 와서 이거 좀 뭐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눈빛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이 가서 그때도 개입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누구누구야 왜? 선생님 뭐 도와줄까? 이거는 좀 불편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을 아이의 행동이나 표정을 보면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원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가서 질문을 무엇인가 선생님이 도와줄까? 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아이가 마음을 확 열고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나를 읽어줬구나. 내 마음을 읽어줬구나. 그럼 내가 선생님한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 여기서 놀다가 지금 비행기를 접었는데 이거를 너무 날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 아이가 확장을 하고 싶구나. 비행기를 만드는 미술 영역에서 놀이를 하다가 날리는 신체로 확장을 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빨리 채시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신체 영역 가서 같이 한번 비행기를 날려볼까?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줄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때도 바로 적절한 타이밍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적절히 개입해야 될 타이밍. 첫 번째, 아이가 자랑하고 싶어 할 때. 2번째,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을 때, 3번째 아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을 때 선생님이 개입을 해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친구들과 잘 놀고 있고 친구들과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있다면 선생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 선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언어, 비언어적으로. 자, 제가 이 시간에는 3가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상호작용이나 서로 작용하는 거, 나만 원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2번째 올바른 상호작용이라 아이와 내가 둘 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아이는 아이의 필요를 채우고 교사는 아이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상호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상호작용 중요한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원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선생님을 찾을 때,
때는 자랑하고 싶을 때 또는 불편함이 있을 때 또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선생님을 찾게 된다. 이럴 때는 상호작용을 선생님이 개입해 주셔야 할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3가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서 아이들의 상태를 좀 한 주간 동안은 제가 2번째 영상 올리기 전까지는 아이가 어떤 상황이 나를 찾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를 찾을 때는 어떤 표정으로 그러니까 불편할 때는 어떤 표정이었고 그리고 뭔가 필요로 할 때는 어떤 표정이었고 나에게 자랑하고 싶어 할 때는 어떤 표정이었고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를 좀 보시면서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잘 습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잘못된 상호작용의 예와 개입이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상호작용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3가지만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서 상호작용이 무엇이었는지 좀 잘 생각하시면서 아이들과 올바른 좀 상호작용을 가지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금방 또 2번째 이야기를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곱씹어 보시고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한 주 동안 조금 잘 아이들의 상황을 좀 캐치해 보시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는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우리 재밌쌤이었고요. 제가 다음에 또 2번째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